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5차, 6차를 위한 또 한 번의 버블이 필요하다. 그 버블이 주인공이 바로 한국의 코스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CR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은 관점이 바뀌면 수익이 무한대로 가는 이 내용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헝다 사태가 과연 대한민국의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먼 브러스 사태도 미국의 이야기였고 헝다 사태도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태가 영향을 미쳐서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실물 자산인 주식들, 이 가격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워 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늘 좋았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은 불황일까 호황일까? 우리가 시드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성을 알고 자산이 증식이 되는 좋은 곳에 심고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상 보면 불황이나 호황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증시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은요, 요때입니다. 예기치 않는 악재. 어떤 관점으로 재해석했느냐. 그 재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그 판단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했던 행동들이 모여 잘 참고 견뎌냈을 때 큰 자산의 증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황이 과연 진짜 불황일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 불황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눈을, 관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맹인 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망수경이 없다 하면 결국은 맹인 모상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의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글라스를 다 껴놓고 아니면 눈에 안 보이게 다 이렇게 했을 때 만지면 각자 부위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도의 왕 시나드가 진리에 대해서 코끼리 한 마리 몰고도 했습니다. 장인 6명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코끼리는 편상 같기도 하고 막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여섯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본다. 제각기란 말이 있네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요, 이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식견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투자하면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투자 일기를 쓰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본인의 판단에는 이번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다음번에도 또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이 투자한 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 코로나 때 자기가 최저점에서 매도해서 공포에 짓눌려서, 근데 이번에도 또 헝다 사태 때 또 그러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뒤, 3개월 뒤, 3년 뒤,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계좌가 깡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 공포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사고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딩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면 또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 분석해서 오히려 혼란하지 않고 좀 더 코끼리의 실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눈, 틀, 이 조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여기 있네요. 2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이제 98년도, 97년도. 자, 9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이 2021년도, 24년에서 25년 정도 되어가는 전체적인 코끼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코스닥에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CR 인베스트 우리는 여기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고점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우리는 조망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갈지 내년 초부터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긍정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포인트 미만에서는 절대 기회다. 겁먹지 말고. 그리고 또 어때요? 여기 지금 주봉인데 이 거래량의 정체는 뭘까? 이 거래량의 정체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쌓았던 거래량을 전부 이 거래량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체적인 코끼리 모습을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저희는 긍정 쪽의 시나리오. 왜? 코스닥이 IT 버블 이후로 많은 버블이, 이 버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있을 수 있었죠. 카카오의 전신 다음. 네이버도 그때 이런 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 애플 등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그때 버블 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선도할 기업들에 들어가서 큰 자양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버블을 나쁘게 볼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그 버블 때 투자자들이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해야 개인한테는 손실이 적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버블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어때요? 또 다른 이제 앞으로 5차 산업, 6차 산업을 대비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5차, 6차를 위한 또 한 번의 버블이 필요하다. 그 버블이 주인공이 바로 한국의 코스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맹인 모상에서 어느 한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검증해 줍니다. 앞으로 2년 뒤, 3년 뒤, 2025년도에 이 한국의 코스닥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긍정의 대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관점을 대응하고 있는지 전체 그림을 조금 봤고요. 2000 여기 보시면은 요때 쭉에서 코로나 때 터졌고 여기 보시면 요때 걸렸던 악성 매물을 지금 현재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920 언저리까지 조정이 있었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시장은 팽배합니다. 어떤 의견이 팽배하냐?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 두 힘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역사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갔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주식시장은요. 묘하게요. 네거티브한 시선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투자자보다 긍정적 시선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더 승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논리? 더더더 정신. 한마디로 더더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건만 괜찮다면 어때요? 집을 이사할 때 전 집보다 조금 더 나은 집을 가서 살려고 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살 때도 전차보다는 어떤 기능이나 안전이나 그 다음에 연비라든지 등등 이런 게 좀 더 나은 것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5군데를 돌아봐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 해서 맛집을 정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우상향 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는 자꾸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그곳에 매출이나 사람들이 몰리게 됨으로써 그 기업이 결국 1등 기업, 시장의 1, 2, 3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구성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코스닥과 코스피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가격 인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라면 회사가 있는데 그 라면 회사에서도 신라면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해당되는 코스피하고 거래소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1등인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눈치 보고 있던 후발주자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격을 오른다는 이야기는 다음 해에 매출이 오른다 안 오른다? 네. 지금 현재 413조에서 424조 9조가 늘어났네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보다 지금 현재 9조 정도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때가 200조가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0조가 되지 않는 시총이었다고요. 코스닥 시총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5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스닥이 지금 현재 413조 갔다가 지금 현재 며칠 지났는데 424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나중에 이 기업들이 시총이 무려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2000조가 된다고 치면 지수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000%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만 해도 500%입니다. 대한민국 코스닥이 적어도 저는 2000조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요? 코스닥 신총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을 합산을 해보면 과연 얼마일까요?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코스닥 기업들 1500개 기업을 시총들의 매출을 다 합산해 보세요. 물론 그 안에는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좋지 않은 기업도 물론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50% 이상의 기업들은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합보다 매출액보다 아마 시총이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두면 그게 성장주잖아요. 미래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가장 저평가된 성장주 나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차, 6차 산업에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의 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작년 코로나 때는 CJ라는 기업이 인정을 받았죠. CJ 말고도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보상받는 그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죠. 리노공업이라는 기업도 7년 전부터 8년 전에는 리노공업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한테 주목받고 우리나라의 큰 손들 등등등 꽤 재무제표라든지 가치추를 중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노공업은 지금 황금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코스닥의 미래가 리노공업처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CR 인베스트 회원 여러분들은 코스닥에서 좋은 종목을 잘 심고 키우는 게 여러분의 훗날 큰 자산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